자, 어떤 부동산 유튜버가 레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물량 중에서 20%만 입주를 했다고 하는데 원베일리 어떤지 궁금하네요. 강남 영향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요, 요거는 저도 한번 보고서 확인을 해봤는데 기사를 찾진 못했어요. 근데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20%는 입주를 했고 나머지 80%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 입주를 안 하고 매물로 내놨거나 또는 전세로 내놓고 있다. 저기 실거주 입주해야 되지 않아요? 조합원 물량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입주권이에요. 분양권하고 입주권의 차이는 조합원들은 실거주 여건이 따로 안 붙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 거기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 뭐다? 보통 요즘 매물이 늘어나면서요, 어떻게 내놓고 있냐면요, 예를 들어 A 아파트다. 그러면은 얘를 매매, 전세 동시에 내놓습니다. 왜냐? 사실은 팔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데 자금 부담은 크잖아요.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비싼 아파트냐. 그러니까 이제 전세에 많이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입주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그 재건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전세를 놓고 있다는 소리는 그 부담이 너무 크니까 팔릴 때까지 일단 전세를 놓자. 특히 조합원들이라는 경우 어떤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팔려고 안달이 나와 있다는 소리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싼 전세를 놔야지만 버틸 수 있고 이런 거고요. 여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가격이 지금 엄청 떨어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어떨 경우 할인 분양한다고 그랬어요? 분양이 잘 안 되거나 고분양가로 인해서 부담이 커서 입주를 못 한다든가 이런 경우 할인 분양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레미안 원베일리 보류지, 자, 몸값 낮춘 원베일리 보류지 최대 25억 할인까지 현금 부자 잔치가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차 보류지 당시에 전용 5구가 29억 5천 부터 전용 185, 얘가 126억까지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데 보류지가 할인 분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185, 물론 많지는 않지만 얘가 1차 때는 126억이었는데 이번에 101억 원으로 분양이 나온다. 보류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사 보유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나오느냐, 명분적인 이야기로는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 원래 어린이집을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허가가 안 나서 여기다가 그냥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 거다.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류지는 회사 보유분이고 회사 보유분 중에서는 미분양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회사 보유분이라고 나중에 팔아치우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애시당초 높게 잡았다고 하더라도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이고 똘똘한 채이고 원베일리는 그 중에서도 또 핵심지에 있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하면서도 25억이나 할인해서 분양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보류지, 즉 회사 보유분이죠. 그러면 보통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시공사예요? 시행사죠. 근데 레미안 원베일리라는 아파트가 뭐다? 재건축 아파트죠. 조합원 물량이 있다는 소리는 재건축 아니면 지역주택 조합이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조합원 물량이 나왔다는 것 자체에서 얘는 그거 아니잖아요. 지주택 아니니까 재건축이란 소리예요. 즉, 요 시행사는 누가 되겠어요? 재건축 아파트 시공하는 업체들은 있지만 시행사는 어디예요? 조합이 싸게 내놨다. 즉, 조합원들도 지금 팔아야 할 시기다. 팔고 빠져야 할 시기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소리예요. 저기만 그러냐? 저기야 뭐 보류지가 남아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저기만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뭐 유명한 단지들 몇 개만 뽑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놈의 지긋지긋한 헬리오시티, 이도 막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자,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죠. 거래량 자체가 9월에 11건 거래되는데 10월에 2건, 11월에 1건이에요. 가격만 높여서 되고 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것도 고점이나 이런 데 보시면 떨어지다가 지금 뭐 다시 찍고 올라간다. 워낙 거래가 많으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도 오래 갈 수가 없고 이런 거죠. 또 어디 있을까? 아예 아시를 가봅시다. 이제 뭐 서울, 강남
이런 데 보시면 뭐 도곡렉슬 여기 뭐 하락한 거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저런 식으로 그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실질적으로 강남에서는 수억씩 떨어지는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막 최근 거래가 최고가인데요, 이런 것들 보면은 한 8월 9월쯤에 거래가 마무리되고 그 뒤에 거래가 안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태반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서초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럼 원베일리 상황은 어때요? 보시면 43억까지 올라갔다가 39억 4천, 38억 5천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게 11월 마지막 거래인데 떨어진 가격으로 거래가 됐고요. 다른 평형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 거래가 됐지만 10월 마지막 이후 뭐 입주권 거래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가 많이 사라졌다. 그렇죠? 여기도 조금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얘는 입주권이고 얘는 입주 후니까 이야기는 조금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감소하고 있고, 요 핵심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격이 비싼 동네인 강남, 그리고 서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서초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이지만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싸게 책정되어서, 물론 뭐 엄청난 부자들이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억 정도는 웃기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면은 내가 지금 10억 더 비싸게 사더라도 문제될 거 없다. 빌 게이츠가 저기 살고 싶어서 산다고 하면은 한 달만 벌어도 금방 그 이상 버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쪼잔하게 신경을 써, 이런 느낌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 사라. 똘똘한 한 채. 우리 똘똘하게 소비하는 법은 뭐라 그랬어요? 합리적으로 좋은 품질을 품질 대비로 저렴하게. 이게 똘똘한 한 채죠. 똘똘한 소비가 이런 거예요. 근데 똘똘한 한 채라고 해놓고서 한 20억짜리 할 거를 30억, 40억 주고 사면서도 똘똘한 한 채다, 이런 식으로 부딪혀서 가격 올린 곳 중에 한 군데가 여기죠.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띄워서. 그리고 여기 원베일리 조합은 거기랑 관련이 있죠? 거기 어피죠? 조합장님이 저기서도 많이 찝적을 대셨죠? 저기 조합원도 아니면서 재건축의 신 뭐 이러면서 가격 띄우게 하는 거 동참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가격 띄워가지고 저런 식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빠졌죠.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그러니까 보리지도 저렇게 싸게 나오는 거다. 보리지 25억 할인이 말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 가격에 주고 사는 것은 남들한테는 똘똘한 채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지고 있는 본인들은 이거 띨띨한 채구나. 왜냐면 저 단지가 안 좋다가 아니에요. 저 단지를 사는 것은 멍청하고 저기 사는 사람은 멍청하고 이 뜻이 아니에요. 저 단지를 저 가격 주고 사는 것은 굉장히 띨띨한 짓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똘똘한 채라고 생각한 건 띨띨한 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 거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가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면 지금 저 입주권이나 혹은 저 아파트 매매를 비싸게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떠넘기고서 빠지는 순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단 소리다. 이게 현실이고, 그 말에 속은 사람들만 물리는 거다. 다만 엄청난 부자, 강남에서 저 정도 하더라도 나는 금방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부자들은 살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코인 부자인데 부동산 몰라서 비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걸로 한탕을 해보겠다.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음마 27억 갈 때 대부업 이런 데서 24억 대출을 받고서 27억짜리 음마 아파트 샀다가 그거 경매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 특히 고금리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저거를 투자로 해가지고 나는 강남 아파트 어떻게든 무리해서 하나 사면 언젠간 부자 될 거야. 부자 되죠. 빚부자 됩니다. 빚도 자산이야. 장동민이랑 개그맨이 그랬죠. 빚도 자산이라고. 빚부자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